네, 금요일 밤에 열리는 비밀스러운 공간 하창봉의 주식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기훈입니다. 자, 이 하창봉의 주식살롱은요, 어디에서도 쉽게 듣고 볼 수 없는 우리 시장 이야기에 비밀스러운 이슈까지 중요한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주식살롱의 안주인입니다. 우리 하창봉 대표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이 야심한 시간에 우리 하창봉 대표와 이제 매주 인사를 드릴 텐데요. 하창봉의 주식살롱입니다. 네, 하창봉이란 이름이 앞에 딱 붙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영광스럽죠. 부담되실 것 같아요. 부담도 됩니다만 또 이 살롱이란 단어 자체가 그래요. 이게 사실 유럽 기종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이제 고품격적인 이야기도 하고 우리끼리 또 미래도 이야기하고 네네. 또 숨은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첫 방송입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부분 하나 차곡차곡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주식살롱이라는 이름이 하창봉 대표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금요일 밤 11시잖아요. 네. 정말 한 주간 힘차게 달려왔던 우리 시장의 최종 마무리를 저희가 해주고요. 또 그와 동시에 다음 주의 시장을 처음으로 여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네. 하창봉의 주식살롱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 우리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면서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우리 시장이 좀 눈에 띄었던 이슈 있으실까요? 5월 접어들어서도 한번 다시 이제 배터리 관련주 이슈가 가장 좀 컸던 것 같아요. 네네. 좋았던 거 하나하고 나빴던 게 하나 있는데 좋았던 것은 이제 양극재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정권사에서 또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고 그게 좋은 걸까요, 이게? 나쁜 거죠. 나쁜 거죠. 나쁜 네. 거죠. 그래서 좋은 거는 갑자기 또 페라이트 관련해서 이차전지 관련주들, 물론 그래요. 이차전지까지 아닙니다만 히토리 관련주가 좀 히토리 움직였는데 관련주. 에코프로 이야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히토류, 그러니까 네, 테슬라의 입김이죠. 그렇죠. 테슬라의 입김으로 해서 페라이트가 뜨고 있는데, 저는 내심 좀 불안함도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페라이트 그건 좋은 거고 네, 네. 나쁜 나쁜 거부터 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에코프로 BM 매도 리포트부터. 지금 시작하자마자 나쁜 거 얘기하셔서 네.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2차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보다는 이제 네. 매도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면 이제 한 2, 3주 전에 국내 하나증권에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번 주에 다시 나왔는데 제가 첫 번째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목표 주가가 원래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국내 이 정권사에서는 뒤에 이렇게 멋있게 네. 나옵니다. 네. 한 달 전에 목표가가 가격은 똑같아요. 네네. 20만 원. 가격은 똑같은데 이제 투자 의견을 한 달 전에는 중립이었어요. 중립. 그러니까 매도도 아니고 뭐 중간 정도인데 이제 리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거는 우리라 말하면 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에서 네. 매도 사인이 잘 나오기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하십니다. 보통 중립이라고 하면 그 매도 사인으로 받아라, 뭐 이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중립만 돼도 매도거든요. 근데 이제 대놓고 이렇게 리듀스라고 단어가 나왔단 말은 네네. 지금이라도 뭐 팔아라 그런 이야기인데 약간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굳이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속상해요.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뭐 애널리스트의 영역까지 캐치할 건 아니겠지만은 매도 이유가 좀 저는 사실 공감을 좀 못 하겠어요. 그래요.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2030년 정도의 캐파를 다 끌어왔다. 이 단어가 좀 선반영했다. 사실 그 네. 헤드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는 2030년도의 캐파, 지금의 캐파를 다 끌고 온 주가가 반영돼 있는데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과연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항상 상당히 많아져 있을 거고 그래요. 성장률도 꺾일 것인데 뭐런 주가가 반영됐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뭐 생각하기나는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게 원래 우리가 PER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네. 혹시 PER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기업 PER로 기업의 가치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 지표 정도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PER이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가 수익 배율이 뭐 10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배라는 의미를 다시 PER의 역수라는 게 있어요. PER의 역수요? 네. 어. 10배를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네. 그러면 10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0배란 말은 구체를 놓고 이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10% 수준으로 안정적인 성장할 것을 감안하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뭐에 대해서 굳이 매도 리포트까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테슬라가 처음에 들어올 때가 1000배였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장주에 대한 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고 있는 주가 가치 평가 모델의 잣대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권사 이렇게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반응하느냐? 그건 한 가지 자료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궁금합니다. 보여주시죠. 우리나라가 지난 21년도 7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20%가 30% 지수가 빠졌어요. 네. 이거는 민주당 모 의원의 자료인데 네네. 그때 4,300개 정도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국내가 4,300개 중에서 매도 리포트는 0.07%. 그러네요. 정확하게 3개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었네요. 이 말은 뭐냐면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매수 우회 리포트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매수 우회 리포트인데 굳이 놓고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매도라는 의미가 중립 의견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매도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좀 과민하게 반응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넘어가는데 이거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주식은 무조건 내려간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다시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이걸 보게 되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할 거예요. 4,300개 중에서 90%, 뭐 예를 들어서 3,600개가 다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과연 그네들의 매수 리포트에 맞게 목표가 올라간 비율은 몇 %가 될까? 궁금하네요.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얘기네요. 몇 퍼센트 되나요? 반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뭐 앞뒤가 맞고 안 맞고에 떠나서 이번 주 같은 게 약간 이게 한 번 더 지난주도 뜨겁기 때문에 제가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증권사 의견이 무조건 맞고 안 맞고 떨린 것보다 실제적으로 관점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비엠의 매도 리포트에 관한 이야기 이번 네. 주에 이슈로 해주셨고 아까 또 안 좋은 소식을 했으니까 이제 좋은 소식 그렇죠. 페라이트 얘기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페라이트가 지금 거의 요즘 우리 시장에 보면 가장 뜨거운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꼼동 페라이트 관련주예요. 혹시 페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페라이트가 저희가 알기로 네. 자석 물질에서 뭐 히토류를 대처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했는데 제가 방송 중에 있는데 그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 이게 검증은 된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다. 근데 너무 뜨겁게 움직인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지금 하창봉 대표께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제가 국내 관련주 중에서 가장 힘찬 주가를 달리고 있는 이게 페라이트가요? 네, 사마전기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 네네. 그냥 자석입니다, 연구 자석. 네. 연구 자석인데 이게 왜 이제 이번 주 화두가 됐냐면 물론 이거는 우리 양극재는 좀 다른데요. 3월 1일 날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서 테슬라는 사실 21년도 9월 달 배터리데이에서도 배터리 원가 절감을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만 달러 이야기 나오는데 네. 앨런 머스크가 한마디 했었어요. 그것도 3월 1일이에요. 불과 2달 전인데 네네. 지금 이게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가 보통 이제 자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거기 히토류가 들어가는데 그 히토류 말고 페라이트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가 3월 초순 이야기인데 최근에 마침 이제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슈팅이 나왔던 거죠. 근데 저는 깊은 의미는 두지 않아요. 왜 깊은 네네. 의미 두지 않냐면 실제적으로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적용해서 전기 모터에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왜? 그럼 왜 모르냐면 이게 단점이 너무 많아요. 단점이 많다고. 그냥 다른 거 다 네. 차지하고 딱 단점이 뭐 장점요? 네, 장점은 좀 싸요. 가격이 싸고, 네, 저렴하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히토류 문제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제 히토류 무기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테슬라도 이제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게 되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구하기는 쉬워 히토류보다는. 근데 실제적으로 무겁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무겁다. 전기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무겁다거든요. 네. 여기에 또 페라이트 들어가면 또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 관련주가 이번 주에 많이 움직였지만은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많은 물음표를 갖고 있다. 그래요. 예, 물음표. 이게 지금 페라이트가 아직 전기차에 투입이 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히토류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해서 우리 거의 히토리인데 그게 적용이 되고 있고 혹시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기대심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은 크게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테슬라의 전기차의 최대 고민이 무게인데 무게인데. 또 더 무겁게 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간 우리 이슈 이야기 우리 하창봉 대표와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주 이야기 저희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 신윤아 캐스터가 다음 주 주간 일정을 준비해 주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윤아입니다. 올해 첫 주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로 휴장하면서 3거래일간 진행됐는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음 주간 일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8일 월요일입니다.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의 방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사우디를 찾은 지 6개월 만에 답방 성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인데요. 이번 방문으로 우리 기업이 네옴시티와 관련한 초대형 프로젝트 수를 따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이날에는 국내 IT 대장주인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일 화요일입니다. 다양한 일정 가운데 여러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게임주 가운데 제도약을 시도하며 신작 나이트크로우를 내놓은 위메이드 그리고 크래프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제주항공, GS 리테일 그리고 현대백화점 역시 이날 실적이 발표됩니다. 계속해서 10일 수요일도 살펴보시죠. 연준이 계속 주목하는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지표죠. 미국의 4월 CPI가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예상치는 5.2%로 3월 5%보다 소폭 오를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물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만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글의 연내 개발자 컨퍼런스가 수요일에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구글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인 픽셀 폴드를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인데요. 해당 제품의 출시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폴더블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것인 만큼 체크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이어서 11일 목요일입니다. 전일에 이어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또 이날에는 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가 됩니다. 이로 인해 1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또한 해제되는데요. 미국이 3년 만에 코로나 입국 심사 폐지를 공식화한 만큼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의 방향성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일 금요일입니다. 톰슨 로이터와 미국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5월 소비심리 평가지수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발표가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하는 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있을 주간 증시 일정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하창봉 파트너와 다음 주 이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윤아 캐스터가 다음 주 주간 일정들 쭉 얘기해 줬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 전에 채팅창 잠깐 한번 읽고 갈까요? 하창봉 대표님이 살롱 이 내용 너무 좋은데요.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지금.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준비 엄청 하고 나오신 듯 뭐 이런 글도 올라오는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 일단 주목해야 될 일정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우리 하창봉 대표가 주목하는 일정은 어떤 일정일까요? 매크로 이슈야 뭐 항상 열리는 거고 주식 살롱이니까 시크릿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첫 번째로 본 것은 이제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의 방한.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의 방한. 네. 그래요.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 네, 그렇죠. 뭐 사우디 나오면 요즘 무조건 네옴시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좀 친해졌다. 사우디와 중국이 좀 친해진 것 같은 느낌. 미국과 좀 멀어졌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친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중동 관계자의 또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걸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원팀 코리아 만들고 해서 작년 9월 달에 또 다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만 뭐 헛물 마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말도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포시 자체를 중국이 가져간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지켜봐야겠는데 그동안 좀 어쨌든 네옴시티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요. 마침 교통물류 장관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냥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좀 큰 기대를 하고 봐도 될까요? 뭐 그건 또 어떤 가정을 또 지켜봐야겠지만은 뭐 이번에 왜냐면 방한한다고 해서 당장 뭔가 딜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지금쯤 그동안 한 작년 연말 이후로 네옴시티 관련된 컨텐츠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슈가 네, 그렇죠. 마침 이제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잡아봤는데 네옴시티 물론 이제 부정론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요. 너무 규모가 큰 거 아니냐? 이게 5천억 달러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돈으로 640조인데 그냥 네옴시티 하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뽑아주면 좋습니다. 단순하게 미래 도시를 짓는 게 목표가 아니고 미래 도시의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은 빈살만 왕세자가 여기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중동의 그 우리 쉽게 말해서 기름, 네네. 예, 그 뭐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도 뭐 없애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왜 좀 급하냐면
마침 이제 글로벌 경기가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 이슈는 결국 유가 약세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오펙 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감산 이슈를 했단 말이죠. 마침 또 최근에 유가도 이제 10달러 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더 볼 것 같은데 주요 프로젝트는 딱 3개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인사이트 좀 찾아가야 되는데 프로젝트 명에 보면 더 라인이라는 게 있고 자료 화면 좀 같이 보시면 네. 또 화면 보시죠. 옥사곤이 있고 트로제나가 있습니다. 더 라인 같은 경우는 한 170km 정도의 직선 도시를 말하고요. 네. 옥사곤이 이제 여기 참 이게 이미지는 제가 오. 옥사곤 이미지를 따로 준비 못했는데 바다에 떠 있는 산업단지예요. 네, 오. 바다에 상당히 그래요? 바다 위에다가 팔각형 모양의 우리가 네. 뭐 미래 우주선처럼 미래 도시네 완전히. 예, 그리고 그렇죠. 지름이 7km로 하니까 거의 상상이 안 됩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게 또 하나 있고 트로제나라는 게 있습니다. 트로제나도 영상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물론 이제 조감도긴 해요. 네네. 조감도긴 한데 지금 조감도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거 이제 이게 주식사롱의 매력입니다. 그렇죠. 뭐 네, 이제 첫 방송이니까.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요. 네. 실사 이미지 나오면 그때 같이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 트로제나 같은 경우가 이제 산맥하고 호수 우리나라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댐 같은 게 있죠. 거기에 이제 산악 관광단지를 만든 주요 프로젝트인데 자, 요 뭐 긴 설명보다도 그럼 어떤 일정이 되냐면 이번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 9월달에 우리나라 원티 코리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과 네, 사우디의 교통 물류 장관이 만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름이 좀 길어서 좀 약식으로 하면 알 자세르 알 자세르. 예. 네. 자세가 딱 돼 계신 거죠. 알 자세르. 네. 이쪽 분들이 다 알자가 중간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이분이 방한하게 되는데 크게 일정을 놓고 보면 8일부터 9일 날 그래서 방한 일정에 맞춰서 국토부 장관에서 제 국토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어요. 서울 로드쇼가 개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큰 일정은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하고 도로 분야에 대한 협력입니다. 그럼 이제 빠르신 분들은 바로 뭐 많은 기업들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요.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도로 분야라고 나왔으니까 뭐 관련 또 건설회사들도 건설회사들, 그러게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해 본 게 일정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는데 네. 일단은 서울 로드쇼도 개최하게 되고요. 서울 로드쇼 이후에 처음으로 가는 행선지가 있는데 잠깐 말고 바로 네이버 1784로 가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난 3월달 있었던 간담회인데 뭐 요거 자체가 우리나라 국토부와 뭐 사우디가 계속적으로 뭐 협력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3월 1일날 있었 3월 8일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밑에도 보면 뭐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저 했죠.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대형주들은 기본적으로 다 노출이 됩니다. 뭐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현대건설, 네. 뭐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쌍용 다 상관이 있는 거고 그래요, 아까 그래요. 제가 미래 첨단 소지 친환경이라고 그랬으니까 네네.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뭐 이런 관련 기업들도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조금만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네네. 9일 날 일정에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네이버 가세요, 네이버. 네이버요. 네. 네이버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이버 178445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네이버 분당 정자동에 있는 제2사옥이죠. 저는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간 건 아무것도 아닌데. 1784는 그냥 집원 뭐 이런 이름인 건가요? 잘 아시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자동 178-4번지고요. 그렇죠. 1784년에 만들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 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산업혁명 최초의 산업혁명이 1784년. 그래서 이 네이버 1784 사옥에 대한 의미를 크게 2가지로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하나는 네. 이제 집원, 하나가 산업혁명 1784년. 네네네. 그러니까 네이버의 어떤 신사업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난번에도 왔었어요. 이분은 이제 교통부 장관 아니시고요. 네네. 네, 로봇팔과 엑소라는 정보인데 왜 아까 네이버 사진을 제가 따로 준비했냐면 아까 그 호수에다가 뭐 하나 짓는다고 했죠. 예, 떠 있는 트로제나. 네네. 이게 바로- 트로제나, 웅장한 네. 산맥과 호수. 네.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국내 기술과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바로 네이버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연결고리를 짓다 보니까 아니 갑자기 뭐 네이버 방문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디지털 트윈에 대한 관련 이슈를 챙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이분들이 네이버만 갔다 그러면 우리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국토부 장관 온다 그냥 뭐 빈손으로 오겠느냐? 뭐 현대건설만 네. 생각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냐면 10일 날은 부산 가십니다. 부산. 네, 일단 제가 뭐 이 사우디 측과 교류한 건 아니고 네. 일정이 다 공개가 실제로 됐으니까 공개되니까. 네. 부산에서 무엇을 부산 할까요? 항만에 가는데 항만. 아까 보니까 모빌리티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게 해상 물류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갔을 때 아마 컨택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이제 해상 물류 쪽이니까 H&M, H&M.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건설. 그다음에 대우건설. 음. 이쪽 왜 이런 게 거론되냐면 실제적으로 해수부 장관이 네. H&M하고 우리나라 해수부 장관 쪽에서 지난 4월 달에 미리 또 갔다 왔어요. 사우디를. 그래서 기업명으로 생각하면 H&M, 뭐 현대건설, 그래요.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최근에 현대건설도 좀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었어요. 그래요. 이런 거 첫 번째로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같이 조금 우리 시장 좀 답답한 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이 네옴시티 관련주가 좀 마중물 역할을 해줘서 좀 우리 증시에 활력을 확 쏟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첫 번째 일정 눈에 띄는 이슈 만나봤고요. 또 대표님이 생각하는 두 번째 일정 중에서 어떤 이슈가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제가 원래 IT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IT. 네, IT를 좋아하는데 네.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어떤 건지 궁금해지면 주식 살롱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걸까요? 네, 구글이 처음으로 폴더폰을 출시한대요. 네. 아마 별로 기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래도 후발주자기 때문에 아니 가끔은 구글이 스마트폰이 있어 그러신 분도 있어서 구글 폰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구글은 이렇게 5월 10일 날 I/O 데이를 시행합니다. 이 구글의 I/O는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 애플 같은 경우는 WWDC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이거 격투기 아닙니다. 네네네. 애플 개발자인데 구글은 I/O라는 단어의 약자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인아웃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소름 끼치는데. 맞죠? 네. 뭐 이 정도는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인아웃도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개방속의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개방 속에 네, 역시. 이노베이션, 인도 오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음. 아마 이게 왜냐면 구글에 그래도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이미지 렌더링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렇게 생겼는데 픽셀 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저희 삼성 거보다 약간 조금 애국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게 렌더링 이미지라서 네, 실제적으로 뭐 정확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폴더블 폰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는데 약간 참 기대감은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초대장을 보내면서 뭐라고 구글이 보냈냐면 made fold, made fold 위주라 했었습니다. 발음이 좀 안 됐네요. 폴더와 함께 가길. 혹시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좀 뭐 그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좀 준비를 좀 꾸준하게 노리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이게 정도로 폴더와 함께 하기란 이 단어는 사실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명대사를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요? 스타워즈의 포스 있죠, 포스. 아. 포스와 함께 하길. 제다이 그 내용인데. 구글답네요. 근데 이제 네.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럼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 관점에서 구글의 픽셀 폴드가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잠깐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국내 관련된 부품업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근데 구글 폴드 폰은 일단은 제가 좀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잘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그래요? 왜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가격은 삼성 Z 폴드랑 비슷합니다. 1,800달러 정도. 그러면 우리 200만 원 돈으로 200만 원 조금 넘죠. 네네. 좀 넘는데 가격 가지고 뭐 승부 볼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구글이 꼼수를 쓰는데 이제 이걸로 하면 잘 안 팔릴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8월 달에 Z5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 삼성에서. 삼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우리 삼성 와치 같은 구글 와치를 픽셀 워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료로 준다고는 하긴 해요. 1+1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옵션 상품으로 첫 폴더폰이 팔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있어요.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방울 힌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물방울 힌지요. 네, 힌지는 이 폴더 부분 접히는 부분에 그 가운데 맞습니다. 그 접히는 부분 말하는데 물방울 힌지는 또 뭔가요? 저는 이제 Z3를 갖고 있는데 네네. 이 Z3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삼성도 마찬가지고 20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제 1년 정도 쓰니까 정말 힌지에 주름 현상이 생겨요.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면 힌지 자체가 지금 삼성 우리 폴더 같은 경우는 유효 힌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픽셀 폴더 같은 경우는 이 물방울 힌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물방울 힌지에서 삼성의 이번에 Z5 같은 경우 폴드 5도 물방울 힌지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방울 힌지가 이제 뭐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그게 들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폴더블 폰의 가장 단점이 완전히 밀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구글 관련주 보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구글 픽셀 폴드가 출시될 때 우리 투자 관점은 Z 폴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 이유를 이게 이거는 이제 삼성이 8월 달에 어. 출시 예정인 Z 폴드 5의 영상인데요. 지금 영상 보면 어떤 IT 좋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던질 것 같습니다. 펜이 있네요. 펜을 또 못 집어넣었어? 그렇게 하거든요.
아, 이게 못 집어넣는 상태인 건가요? 네. 아, 전 펜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그렇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기존 우리 프리미엄 모델 S23에는 다 펜이 들어가는데 네. 폴드에는 펜을 넣지를 못합니다. 아쉽네요. 예, 일부러 이 펜을 넣어달라고 많이 합니다만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못 넣는데 왜 그러냐면 폴더블 펜의 최대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무거워요. 그렇죠. 무겁죠. 이게 한 280g 정도 되고요. 또 두 번째가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1000만 대 정도 파는데 삼성의 숙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얇게 만들기 위해서 물방울 힌지가 들어가고 그래요. 그다음에 S펜 자체를 안에 넣고 안 넣고가 왜 중요하지 않냐면 실제적으로 S펜을 사용하는 사용자율이 10%가 되질 않기 때문에 삼성은 아마 이번에도 Z 폴더는 넣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 관점에서 이제 이거는 바로 달려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구글 폴더폰 이야기 나올 때 네. 우리 또 주식 살롱에서는 또 종목 하나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힌지입니다. 예, 바로 힌지 관련 기업들이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두 장 들어갑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폴드에서는 접히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 말씀으로 네. 경칩이라 그랬잖아요. 경칩 그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마 처음 보실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뭔가 저도 처음 봅니다. 이게 바로 힌지입니다. 아, 예, 이게 스마트폰 매장 힌지라 그래요. 저 그 가운데 검은색 선이 이렇게 쭉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렇게 접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양쪽으로 아.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는 건데 그러네요. 지금 이건 이제 국내 KH 바테리안 기업의 힌지 매장 사진인데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걸 두 번째 이슈를 잡은 이유는 뭐냐 하면 구글 픽셀 폴더가 잘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새로운 주요 브랜드가 다시 출시가 됐다는 것이고 그 출시 자체가 한편으로는 역시나 삼성에 대한 상대적인 반사의 기대감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또 폴더 관련 기업들 다음 주에 조금 볼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폴더블 폰이 그러니까 구글에서 나오는데 그 폰보다는 삼성 폰에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와 함께 이 힌지를 그 안에서 힌지를 또 주목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그게 좀 들어볼까요? 잠깐 보완 설명을 하면 네. 제가 근거 없이 구글 픽셀폰 안 팔립니다. 그러면 좀 그렇죠. 무례한 설명이잖아요. 아니 그럼 그냥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로 보이는 거죠. 우리 애국자보다 냉정해야 되니까 네, 네.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말았는데 그 구글 픽셀폰이 280g이에요. 네.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삼성은 지금 270g에서 계속 250g 줄여 나가고 있고요. 10g에서 30g 정도 차이가 예, 나요. 이게 삼성보다 먼저 물방울 힌지를 넣은 거는 중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 경쟁력으로 갔을 때 두 달이 있다가 삼성폰을 살 확률이 높지 않나 그래요. 그렇게 본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봤습니다. 재밌네요. 이 시간 이게 약간 진짜 살롱처럼 네. 이런저런 토크하고 의견 얘기 듣고 어떻게 보면 강의 같기도 하고 아 강의 같습니까? 아니 강의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주니까 또 가십적인 이야기도 좀 살짝 넣어주시니까 굉장히 좀 경칩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경칩보다 아까 저 네이버에 그게 뭐 1784. 1784 주소였고 이게 언제 시작되고 이런 얘기도 또 살살 들어가니까 재밌긴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이슈 주목하신 이슈인데 또 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맞출까요? 시간이 되면 하나 짧게 하나 보겠습니다. 짧게 한번 더 볼까요? 어떤 네. 이슈도 주목하시나요? 이건 아마 리오프닝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좀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희소식이라는 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아닐 수 있다는 말은 좀 의문이 되네요. 너무 안 갔어요 주가가. 너무 안 가서. 주가 안 움직였으니까. 네네. 그래도 한번 이번 이벤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스크는 오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미국 백악관에서 5월 1일자로 공식적으로 이건 이제 마스크 오프 수준을 떠나가지고 백악관의 바로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요. 예, 바이든 행정부는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발표 날짜는 5월 1일이었고요. 실제로 발효 날짜는 5월 11일부로 백신 접종 자체를 해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백신 접종자 해제하게 되고 이게 이제 원래 상원에서는 통과를 했다가 하원에서는 통과를 했다 상원에서 계류 중이었는데 5월 1일자로 됐고요. 그런 그래요. 관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또 5월 달이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물론 이거 가지고 무조건 오르진 않겠지만은 네네. 요거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일본이 실제적으로 5월 8일부터 네. 코로나 대응 방침 그 단계를 보니까 1위에서 5위로 낮췄습니다. 예. 그럼 그래요. 뭐냐? 5위라는 건 사실상 뭐 위급 응급 대응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뭐 의료 확진자가 만약에 7일 동안 격리하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글로벌 일정은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좀 준비를 하면서 네. 그럼 뭐 저한테 혹시 묻고 싶은 거 저는 뭐 아무래도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미국
미국에서 해지하는 거고요. 일본에서 조정을 단계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실내로 22년 하반기에 일본의 방역 완화 이슈가 있었던 11월 달, 12월 달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LCC 업종이었어요. 아, 화장품 그래요? 업종이었어요. 물론 그건 작년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이제 그걸 좀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국민연금은 실제적으로 중국 관련주의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보니까 최근 1분기 동안 국민연금이 중국 관련주 지분을 늘린 걸 보이는데 뭐 하나투어도 한국주가 있어요. 네. 지네어도 있고 코스맥스 있는데 제가 요건 딱 정리하고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국민연금 주식 샀다고 다 오르는 거 아닙니다. 음. 여기서 딱 보니까 그나마 가장 힘이 좋은 게 카지노 쪽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GKL 파라다이스. GKL 이 정도를 제하고 나면 국민연금도 지금 바이든과 일본에 속고 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요 얘기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재밌습니다. 채팅창 뜨겁습니다. 아우, 매일 방송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매일 방송할 만큼의 정보량이 될까요? 아, 그럼 살롱이 안 되고 포차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매일 방송해 주세요라는 얘기도 있고요. 좋다, 좋아.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방송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유익하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오늘 첫 방송인데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하창봉 대표가 주목해준 이슈는 사우디 교통 물류 장관의 방안 그리고 구글에서 폴더블 폰 픽셀 폴더 나오네요 지금 이슈 정리가 그리고 미국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다음 주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창봉 대표와 함께하는 다음 주 우리 시장의 이슈였습니다. 금요일 밤에 열리는 비밀스러운 공간 우리 하창봉의 주식살롱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살롱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크릿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만나볼지 신윤아 캐스터가 시크릿 이슈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봉의 주식살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창봉의 주식살롱에서만 준비된 특별한 시간이죠. 바로 시크릿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크릿 이슈는 수급 블랙홀입니다. 자세한 내용 관련 기사와 함께 미리 보기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코스다 자금 블랙홀 에코프로그룹 네이버 카카오로 넘어섰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독주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빨아들인 건데요. 에코프로 그룹은 올해만 시총이 3배 급증하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 주요 그룹의 시총도 뛰어넘었습니다. 시총을 끌어올린 건 개인들의 수급 덕분인데요. 시총 변화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입니다. 2차 전지 날개를 단 포스코 시총 30조 급증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국내 증시 상승세 속에 5대 그룹사 시총이 200조 원가량 증가했고 그 가운데서도 포스코 그룹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2차 전지 열풍 속에서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6개 상장사의 시총은 30조 원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에코프로에 이어 포스코에도 투자금이 몰리는 수급 블랙홀 현상이 계속된 만큼 이 현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개미군단의 코스닥 순매수와 신용융자 규모의 급등세입니다. 지난달 코스닥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이러한 지수의 반등 뒤에는 개인의 거센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은 4월에만 2조 3천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코스닥에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며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코스닥 신용융자 거래가 코스피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창봉 파트너의 시크릿 이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크릿 이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아 캐스터가 이슈를 쭉 뽑아줬습니다. 기사들 내용 좀 뽑아줬는데 이 결국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수급 블랙홀. 네. 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코스닥 자금 블랙홀 에코프로 그룹 네이버 카카오도 넘어섰다. 그래요. 에코프로 그룹이 정말 4월 한 달 동안에 엄청 뜨거웠었잖아요. 네. 3월부터 좀 뜨겁기 시작해서 진짜 끝 모르고 올라가던 그러더니 결국 시총까지도 네이버 카카오도 넘어섰던 근데 여기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블랙홀이란 단어를 블랙홀은 미지수로서 계속해서 빠져드는 뭐 미궁속으로 빠진다 그렇죠. 이런 미궁속으로 말도 있고. 빠진다.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블랙홀이란 말이 다 빨아들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특정 빠져든다. 섹터가 올라가면 다른 속도가
뭐 자금이 쫙 빠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정시에서는 사실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인데 첫 번째 놓고 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카카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요. 이 자료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이건 이제 3월달 기준으로 에코프로 그룹의 시가총액이 대략 연초 한 12조 정도 하다가 파란 선입니다 화면에서 네네. 12 정도 하다가 정확히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가 1월 27일 정도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에코프로만 오른 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까지 같이 네네. 이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LG에너지솔루션 1년 940만 주 보호 예수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아, 그거하고 에코프로의 이제 잠정치 발표되면서 거기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시작한 랠리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단계로 나눠봤는데 3월 말 기준으로는 한 35조 정도 가면서 네. 맨 위에 놓고 보면 이제 검정색 롯데그룹을 넘어섰다는 걸 먼저 보여준 거고요. 롯데그룹이 이제 붉은색입니다. 네, 밑에 그렇죠? 있죠. 세 번째. 네. 근데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에코프로 그랩의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 24조 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18조 원, 에코프로 H가 1조 원, 합쳐서 42조 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그래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자꾸 이게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현대기아차를 에코프로가 뛰어넘었다. 현대차라고 이렇게 해석한 거지. 그리고 기아차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만 놓으면 그렇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42조고 지금 오늘 주가 기준으로 네네. 기아가 35조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에코프로의 약진은 계속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요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2차 전지 날개단 포스코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해 볼까요? 에코프로 얘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게 괜히 에코프로만 또 질타를 받을까봐 그래요. 사실은 배터리가 다 올라간 겁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작년 연말 기준에서 4월 23일 기준인데요. 네. LG는 LG에너지솔루션 이슈 때문에 무려 시가총액이 247조로 30% 정도가 점핑을 했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LG 이 배터리인 솔루션 때문에 배터리인 그렇죠? 거고 밑에 있는 현대차 그룹도 오르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네요. 4% 정도가 점핑을 하면서 그룹 전체니까 120조인데 가장 이제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포스코 포스코 72.15%. 네, 맞습니다. 상승을 한 거의 거. 뭐 한 1분기 만에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수급 블랙홀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오래 하셨잖아요. 네, 이런 현상을 예전에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주 봅니다. 아, 그래요? 이런 네. 현상이 드문 현상은 아니네요. 여러분들 잠깐 잊고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작년도 1월 달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1월 달에 뭐가 있었었죠? 그렇죠. 아직 아마 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전히 작년 1월. 미국 금리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작년 1월에 뭐가 있었나요? 네,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의 LG에너지 그렇죠. IPO 하면서 모든 시장의 자금을 싹 다 흡수해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 LG에너지솔루션 구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굳이 우리 에코프로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데 이거는 수급 블랙홀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정시에 있는 거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럼 우리가 잠깐 1년 전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 시절로.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제적으로 작년도 1월 달에 상장을 할 때 그 경쟁률이 2,000대 1이었어요. 네네. LG에너지솔루션만 그랬던 게 아니라 SKIT까지도 일정 부분 열풍을 이어갔었는데 LG에너지 지금은 시가총액이 130조 비조 됩니다만 네. 상장 당시에 바로 2위까지 들어왔었죠. 3위까지. 그렇죠. 공모 자금만 대략 10조 원 정도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보면 지금은 그보다 많이 컸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이때는 수급 블랙홀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바로 국민연금이었습니다. 네네. 지금의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개인 투자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수급 블랙홀의 현상 자체가 좋고 나쁘면 문제를 떠나서 네. 정시에서 어느 정도 특징 섹터 주도주가 나올 때 만들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4월 달에 투자하면서 많이 좀 느꼈던 이유가 포모 현상이었거든요. 포모 현상. 네. 포모 에코프로 현상.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냐. 그렇죠. 2차 전지 없는 사람, 에코프로 없는 사람 서로 또 차 전지란 말이 나오면서. 네, 포스코 그럼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그런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네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없으면 사면 되지. 없으면 그렇죠. 없으면 사면 되는 거 맞는 말이긴 한데 네. 또 주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쫓아가면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 살롱을 준비를 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선문답처럼 없으면 사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앵커님의 반응도 그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손이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깊은 왜 시장이 그렇게 수급 블랙홀이 생길 때 그거를 간과하고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조금 더 지나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에코프로 이야기인데 네. 에코프로 이야기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 에코프로 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 네. 뭐가 있을까? 알 것 같은데. B2 개인 투자가. 아, 그렇죠. 예. 요즘 와서 이제 좀 막 그 이야기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1년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나왔을 때는 네. 그런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조그만 수족관에 고래 한 마리를 갖다 넣어놓으면 어떡하냐, 상어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어떡하냐, 상어가 모든 먹이나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번에 에코프로에서는 B2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네. 뭐 아까 포모 현상이라고 하면서 지금 2차 전지를 안 갖고 갈 수 없게끔 좀 시장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그만큼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22년도 1월 27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네. 불과 일주일 1월 31일 날 바로 MSCI 조기 편입 발표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때 포모 현상, LG에너지솔루션의 포모 현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주주는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투자관들이 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기금, 국내 주요 기금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시가총액 2위에 들어온 LG에너지솔루션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네. 맞춰야 되거든요. 음. 뭐 울며 겨자 먹기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파는 현상이 생겼었고 그때는 이제 기관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화두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융자 이슈를 보면서 상당히 좀 말이 많은데 이걸 한 가지 보게 되면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발상의 전환. 2차 전지 무너지면 시장 무너진다는 결론을 먼저 갖고 저는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솔루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연초부터 우리나라 빨간 선이 이제 코스닥 신용 잔고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신용 잔고가 낮습니다. 왜 낮냐면 정권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 그 기업이 상장 회사에 뭐 자본 상태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빌려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코스닥 종목에는 아무래도 적자 기업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보통의 데이터는 이쪽 보면 2월 초중순처럼 네네. 위에가 코스피 쪽이고 아래가 코스닥 쪽이라서 신용융자는 통상적으로 코스피가 높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3월달 이후부터 이어진 역전이 현상은 됐네요. 역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이 된 상태에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게 되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혹시 이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뭘까요? 증권사별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이네요. 이자율 현황이네요. 최고금리 기준으로. 아무 감이 없으시거든요. 자, 이게 이자가 지금 10%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사채 아니에요?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자료를 보시면 네. 10조에 연 10%면 1년 지금 이자가 1,0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 이렇게 계산하면 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입을 딱 벌리고 놀릴 게 문제가 뭐냐면 신용중자 이자율과 신용증가율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월 달에 이렇게 신용융자율이 이거는 이제 1월 달 중순 정도의 이자율이고 1월 중순 정도의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율은 대략 5.5%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신용융자율에도 불구하고 1월 중하순부터 이렇게 폭발적인 매수 융자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요. 네. 네. 이건 그만큼 시장이 과열다가 보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있긴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야기해 줄 부분 인사이트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뭐 결론을 낸다는 게 좀 그러긴 한데 신용 쓰시는 분은 이자 못서 쓰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신용 융자 결국에는 이자율의 문제가 아니라 융자 폭에 대한 문제였다. 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 딱 짚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뭐 이어 주시지요. 지금 뭐 이자율의 문제가 아니라 이자 폭의 문제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긴 뭐 저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입장 개인에서는 이런 입장이죠. 저 정도 이자율 뭐 이 종목 가준다면 뭐 하나 두렵지 않아. 채팅창에도 그런 글이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욕망이 비트를 해서 에코프라 포스코를 잡은 건데 이거 도대체 어째라는 건지 좀 어째랑 네. 이제 결론은 지금부터 좀 내가 갈 건데 그래요. 근데 이건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비투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거는 개인 투자가의 리스크 관리의 몫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저 10조 원의 비투와 이걸 가지고 코스닥 시장의 물가 거울간 거래 대금을 놓고 보면 네.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현상인데 이건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연초 670에서 800선, 900선까지 대략 30%가 올랐습니다. 그 오른 동안에 월간 거래 대금을 보시면 거의 이제 월간 코스닥 거래 대금인데 연초 123조에서 3월 달에 무려 3배 정도로 점핑을 합니다. 그렇죠. 예. 거의 3배네요. 그렇죠. 네, 세 배가.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코스닥 거래 대금이 많이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상승률이 1위였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염려하시는 분도 많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훅 들어왔던 자금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큰 이슈가 생기게 되면 이게 다 빠지게 되면서 자기 폭락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다시 돌고 돌고 돌아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처음에 우리가 아까 에코프로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에코프로 이야기. 배터리가 빠지면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만약에 포모 현상이나 수급 블랙홀 현상이 생겼을 때 우리 투자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데 투자 아이디어를 보는 관점에서는 그 포모 현상의 주인공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그 친구에서 들어오는 뭐 증권사의 매도 리포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네. 늘어짐입니다. 늘어짐. 예. 음. 그게 이제 첫 번째 인사이트예요. 만약에 다른 섹터를 투자하시면 아까 우리가 뭐 네옴시티도 네, 방한을 네, 네, 하고 네. 코로나 종식됐을 때 그 종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왜냐하면 돈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포모 현상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수급 블랙홀이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내가 다른 섹터를 보시는 분들은 내가 무서워서 2차 전지나 배터리 투자하지 않을지 하더라도 그 친구들의 급작스러운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본인의 투자 종목도 내려갈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밑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 종목들의 시세가 그러니까 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좀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뭐 급속적인 하락보다는 좀 늘어짐의 네. 뭐 스타일, 늘어짐의 어떤 방향성 네. 뭐 이런 쪽으로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차후에 어떤 대응과 뭐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제 잘 풀어야 되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증시의 수급 블랙홀 현상은 늘 있던 겁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늘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들 놓치고 있는 부분을 시간이 조금 빨리 남았는데 얼마 안 네네, 남았는데 네. 빨리 푸드로 보겠습니다. 시장을 정확히 분석하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자료를 조금 보시면 네, 이거는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연초부터 5월 초까지 수급 동향입니다. 그럼 코스피 쪽은 핑크색이 외국인이라서 네네. 외국인은 철저하게 9조 원 정도의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계속 코스피는 팔고 있었고요. 물론 포스코홀딩스는 샀겠죠. 근데 포모 현상이 좀 10조 원 융자 나온 게 코스닥을 보게 되면 거의 파란색인데요. 거의 다 확실히 개인의 물량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넣는데 주식시장 자체는 대부분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장을 주도하고 코스닥 코스닥은 시장은 개인이? 개인이 장을 주도하는 걸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제 어느 포모 현상이 강해 나올 때 좀 들어온 현상이다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매 비중이 개인이 한 60% 정도가 돼요. 근데 외국인이 21%, 그래요. 기관이 16%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21%의 외국인이 전체 80%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은 실제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투자하실 분들 대부분이 네. 예. 그래요. 아니 뭐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뭐 20%의 외국인이 80%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을 지배한다는 말씀. 네, 그건 조금 전에 봤던 이 자료에서 보시면 네, 와닿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네. 되는 거고. 근데 코스닥은 아까 제가 이게 보면 압도적으로 개인 산다고 개인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80%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80%의 이거는 거의 크게 변하진 않아요. 네, 네. 지금 제가 날짜별로 적어놨습니다만은 그러네요. 거의 80% 수준을 유지하고 한 10% 초중반의 외국인, 3% 초중반의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 힘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블랙홀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네. 투자 인사이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코스피 아까 제가 LG에너지솔루션 얘기 잠깐 드렸죠. 네. 코스피가 만약에 수급 블랙홀 현상이 돼서 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딱 그런 경우죠.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경우. 예, 그때는 그래요. 다른 종목은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건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아까 8조 원의 매수에는 삼성전자.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올 때 투자 아이디어는 삼성전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네. 80%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10조 원의 신용잔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본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아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상대적 비중입니다. 네네. 그럼 코스피 쪽은 20%가 삼성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가지고 장을 그래요. 판단하는 거고 코스닥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에코프로의 비중이 10%밖에 생각보다 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들어가 주가 그렇게 기관들의 몰매가 맞을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 게 1위부터 5위까지 딱 벗어나고 나면 전부 다 1% 미만입니다. 그러네요. 0.83, 뭐 0.50까지. 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닥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거나 급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원활한 대안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뭐 요즘에 말씀드린 엔터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오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몸집이 좀 더 엉덩이가 좀 더 가볍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뭐 코스닥 그런 같은 표현도 경우는? 좋을 것 같고 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에코프로가 빠진다고 시장이 빠질 가능성도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해는 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방향성으로 좀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오늘 이 이야기의 총정리 시간 한번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블랙홀 완화 현상, 수급 블랙홀 이 현상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인 네. 투자자분들 명확하게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가장 명확해질까요? 명확하게가 두 번 나왔네요. 얼만큼 명확함을 원하는지 아시겠죠? 네. 코스피 시장하고 딱 구분해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내가 뭐 대형주를 하시는 분이 이건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코스피는 일단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성장주하고 시크니컬 업종하고 나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나 자동차 갈 때는 대부분 시크니컬 업종을 가지 못합니다. 시크니컬 업종은 우리가 말하는 여긴 표시가 됐나요? 뭐 예를 들어서 건설, 기계, 조선, 화학 쪽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두 시설 게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이게 오늘 기준으로 상승 종목을 제가 전에 엄청 눈이 아플 것 같은데 그래요. 코스닥은 주도주의 수급 속도가 중요한데 주도주 수급 속도가 상당히 빠를 때는 전체가 밀려버립니다. 그래요. 또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의 밸런스 생기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블랙홀 장세라는 주제를 갖고 시크릿 이슈 첫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첫 번째 주요 그룹의 시가총액 변화, 두 번째 급작스러운 시가총액의 변화, 수급 블랙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불가피한 수급 블랙홀이 무엇인지도 얘기해봤고요. 블랙홀 현상에서의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싹 달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창봉 대표와 함께하는 시크릿 이슈였습니다. 네, 하창봉의 주식살롱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네.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전 옛날 이야기 듣듯이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준비한 거에 뭐 절반도 못한 것 같은데 좀 아쉬워서 네. 특히나 수급 블랙홀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강렬한 인사이트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별도 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 제작진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테슬라, 애플 관련주에 주목하라는 주제로 일요일 밤입니다. 내일 모레 그렇죠? 네. 일요일 밤 11시에 준비하셨는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주 일정에서 잠깐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테슬라하고 애플 관련 이야기를 조금 기업 관점들 연결해서 좀 이야기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하는 다음 주 우리 네. 시장 전망할 때 나왔던 이슈에 따른 종목들도 또 그렇죠. 그 공개해 종목하고 주신다고 지금 하셨어요. 막판에 수급 블랙홀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떡 모를 떡 끝났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종목과 조금 연결시켜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온 주 일요일 밤 11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에 열리는 비밀스러운 공간 우리 하창봉의 주식살롱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아 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뵙죠. 감사합니다.